안녕하세요. 성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역사성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옛사람들이 만든 관용적인 수거인 성어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전무태와 같이 구성된 한자의 뜻풀이만으로도 비교적 의미가 쉽게 파악되는 것과 배경이 되는 고사와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혹은 주제나 논리 등을 알아야만 의미가 파악되는 백미와 50보 백보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성어로 성어의 주인공이 있고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역사성어에 대해 공부하고 그 성어들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이 역사의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그들이 만들어낸 사건들은 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안겨줍니다.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성어들은 사기나 삼국지 같은 책에서 유래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이런 성어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함축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고사와 관련된 역사적 내용이나 사건의 전후 관계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세 성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중에 읽을 수 있고 아는 것이 있나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순망치안. 찾아가며 알아가는 공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됩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망치안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입술순, 망할망, 없을무, 이치, 찰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문장 활용 예는 이웃나라가 침범을 당하니 순망치안이 될까 염려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없으면이 걸립니다. 왜일까요? 궁금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의 시작입니다. 망의 풀이를 보면 망할 망, 없을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을 무. 입술이 없으면 으로 풀이하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순, 무, 치, 한. 이렇게 읽어야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입술이 처음부터 없을 수 있나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국어사전 풀이를 보면 뭔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찾아가면서 알아가는 공부 해야죠. 일단 없다와 없어지다를 검색해 보아야겠습니다. 없다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뜻을. 사람, 동물, 물체 따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입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럼 없어지다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증상 따위가 나타나지 않게 되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따위가 어떤 곳에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게 되다. 자리나 공간을 차지하고 존재하지 않게 되다. 있다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즉 없어지는 것. 아무래도 순망치 않은 이 뜻으로 풀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술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없어져야 이가 시리게 되죠. 처음부터 입술이 없다면 비교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가 시린 것을 알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가 입술이 없으면으로 되면 안 되고 입술이 없어져야 이가 시리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야 합니다. 찾아가면서 깊이 알아가는 공부. 이제 조금 알겠습니까? 이제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순망치안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입술순, 꼭 맞을 민, 망할 망, 없을 무, 이치, 찰, 한. 여기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는 어떻게 풀이했는가 봅시다.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망을 잃으면으로 풀이했네요. 입술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잃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망은, 여기서 망은 없어지다, 망가지다, 잃다 정도로 풀이하면 됩니다. 성어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 유래를 읽어봅시다. 춘추시대 마렵 오패의 한 사람인 진나라 문공의 아버지 헌공이 객우 두 나라를 공략할 때의 일이다. 객나라를 치기로 결심한 헌공은 통과국인 우나라의 우공에게 길을 빌려주면 많은 제보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우공이 이 제의를 수락하려 하자 중신 궁지기가 극구 간했다. 전하, 객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오라. 객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이옵니다. 옛 속담에도 덧방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란 말이 있사온데 이는 곧 객나라와 우나라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되옵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인 객나라를 치려는 진나라에 길을 빌려준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옵니다. 경은 진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진나라와 우나라는 모두 주 황실에서 갈라져 나온 동종의 나라가 아니오. 그러니 해를 줄 리가 있겠소. 객나라 역시 동종이옵니다. 하오나 진나라는 동종의 정리를 잃은 지 오래이옵니다. 예컨대 지난날 진나라는 종친인 제나라 환공과 초나라 장공의 결의부치까지 죽인 일도 있지 않사옵니까? 전하께서 그런 무도한 진나라를 믿어선 아니되옵니다. 그러나 제보의 눈이 먼 우공은 결국 진나라에 길을 내주고 말았다.
그러자 궁지기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일가 권속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다. 그해 12월 괭나라를 멸하고 돌아가던 진나라 군사는 궁지기의 예언대로 단숨에 우나라를 공략하고 우공을 포로로 잡아갔다. 자, 유래를 읽었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찾아가며 알아가는 공부. 그걸 해야죠. 여기 보이는 것 중에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혹시 아나요? 너무 쉽게 봤나요? 재물과 보배죠? 모르면 찾아야죠. 궁지기가 간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기본형으로 찾으면 되겠죠. 간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순망치환을 어떻게 풀이했는지 봅시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여기는. 그렇죠. 이렇게 모르는 것이 나오면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당시 조선을 침략하면서 했던 말이 순망치환의 유래인 이 내용입니다. 명나라를 치는데 길을 비켜달라.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더라도 자연이나 사회의 모든 사물은 상호 분리되고 상호 고립된 사물이나 현상의 집합체가 아니라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망치환의 경우 괭나라와 우나라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연관을 관찰함으로써 그 대상과 다른 대상의 연관을 세밀히 분석하며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꿰뚫고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며 그런 후에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망치환에 나오는 우나라 우공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망치환과 관련 한자어로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고장난명, 독불장군, 독장난명, 보거, 보거상의, 순치보거, 순치지국, 조지양익. 여기 나오는 성어들은 이제는 직접 찾아가면서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순망치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음 성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국사무쌍이죠. 먼저 국사무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국사는 나라의 뛰어난 선비를 뜻합니다. 무쌍, 쌍은 둘, 무쌍은 둘도 없다. 국사로서 둘도 없다. 국사로서 견줄 만한 짝이 없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되네요. 여기에서는 나라에서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빼어난 선비라고 풀이했네요. 조금 더 깊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국사무쌍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국사무쌍.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둘도 없다는 뜻으로
매우 뛰어난 인재를 이르는 말, 이런 뜻이네요. 출전은 사기이고 유래는 다음과 같네요. 한왕 유방이 군사를 이끌고 남정으로 갈 때 길이 험하고 멀어서 도중에 이탈하는 자가 많아 군사들이 동요하자 한신도 도망했다. 그때 승상 소하가 그것을 알고 급히 한신을 쫓아갔다. 유방은 충복인 소하마저도 도망한 줄 알고 크게 낙담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한신을 데리고 돌아오니 유방이 꾸짖으며 다그쳤다. 왜 도망쳤느냐? 소하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한신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이탈했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유독 한신만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소하가 말하기를 모든 장군은 얻기가 쉬울 따름이지만 한신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이 나라의 인물 중에 둘도 없습니다. 폐하께서 한중의 왕만 되시려 한다면 그가 필요 없겠지만 천하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한신 없이는 더불어 그 일을 도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제장은 이득이나 지 여신자는 국사 무쌍이니라. 이 부분은 한문 문장이니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봅시다. 제는 모두제, 장은 장군입니다. 제장은 모든 장군. 이는 쉽다는 뜻, 득은 얻다. 귀이는 여기서는 무엇일 뿐이다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이득이는 얻기 쉬울 뿐이다. 다시 풀이하면 모든 장군은 얻기가 쉬울 뿐이나 보통 능력을 지닌 장군은 구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지는 무엇에 이르러서, 여는 같다, 신은 한신을 가리킵니다. 자는 사람. 풀이해보면 한신과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국사무쌍, 국사로서 둘도 없다. 나라의 뛰어난 인재로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기 회음의 열전에 보이는 이 내용에서 유래한 성어가 국사무쌍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찾아가며 성어의 유래를 알고 나니 재미있죠? 또한 성어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백미와 의미의 유사성이 보이네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책임지는 전문 분야에서 백미처럼 또는 오늘 배운 국사무쌍과 같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사무쌍에 나오는 유방과 역사의 라이벌이었던 항우와 관련된 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성어 들어본 적 있나요? 사면초가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사면초가를 찾아보면 됩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 노랫소리,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초나라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한다. 사기의 항우봉기에 나오는 말이다. 문장 활용 예는 이렇습니다. 성 밖에도 적, 성 안에도 적.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빠짐을 이루는 말.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나라의 패왕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다투던 때 항우에게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끼던 슬기로운 장수 범증마저 떠나버리고 결국 유방에게 눌려 한나라와 강화하고 동쪽으로 돌아가던 도중 해하에서 한나라의 명장 한신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빠져나갈 길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병졸은 줄어들며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군과 제후의 군사는 포위망을 점점 좁혀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나라 병사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게 하는 구슬픈 노래였다. 한나라가 항복한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항우는 깜짝 놀라면서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빼앗았단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이 저렇게 많은고? 하고 탄식했다. 그는 진중에서 마지막 주연을 베풀었다. 그리고 유명한 역발산 기계세의 시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탄식했고 총애받던 우미인도 그의 시에 화답하고 자결했다. 항우는 800기의 잔병을 이끌고 오강까지 갔다가 결국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결하고 마니 그의 나이 31세였다 한다. 자, 이 성어에서 나온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왔다. 이게 사면초가이죠. 그리고 역발산 기계세. 이 부분은 항우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한 말입니다.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역, 힘은 발산, 산을 뽑을만 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하다. 항우에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 그리고 항우의 절망감이 느껴지나요? 여기서 유래한 성어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와 의미의 유사성이 있는 관련 한자어로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는 고립무원, 낭패불감, 진퇴무로, 진퇴양난, 진퇴유곡, 초가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찾아가면서 공부하는지 알겠죠?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면초가에서 항우라는 인물이 그리고 국사무상에서 유방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두 인물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자 중국 천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군사를 일으켰지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세력으로 오랫동안 경쟁을 벌인 사람은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었습니다. 당시 항우는 20대의 나이였습니다.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서 제후들을 거느리고 스스로 서초패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한 채 5강에서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반면 유방은 한미한 평민 출신이었지만 마침내 천하를 얻고 한나라를 건국하였습니다. 항우가 실패하고 유방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항우는 힘이 장사였으며 싸움에 능했습니다. 이에 비해 유방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계책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천하는 유방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은 유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인재 등용과 경청에서 찾기도 합니다. 유방은 한미한 농민 출신으로 싸움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였을까? 유방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으며 부하들에게 일을 믿고 맡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의 밑에는 장량, 소아, 한신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방은 이러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썼기 때문에 강한 항우를 이기고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평민 출신 황제가 되었습니다. 반면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으로 커다란 세발 솥을 번쩍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팔척장신에 새까만 오추마를 타고 전장에 나서면 적병들이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도망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항우는 그만큼 자신감과 귀족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했으며 전투에서 비겁한 방법을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인재를 포용할 줄 몰랐습니다. 애민의식이 부족한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자신에게 항거했던 사람들을 20만 명이나 생매장시켜 인심을 잃었던 것이 대표적입니다. 항우는 개인적인 전투 능력은 매우 뛰어났지만 결국 유방과 그의 참모들의 계책에 빠져 전투에 패하고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결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사성어 중 역사성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실제 역사 속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적 상황이나 사건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순망치안, 국사무상, 사면초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들 성어에 등장하는 인물과 유래를 살펴보며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과제 1. 왼쪽 성어와 관련해서 인상 깊은 인물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과제 2.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건을 고사성어로 표현해 보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